안녕하세요, 닥터인입니다. 덥고 습한 날씨에는 이 식중독균이 번식하기가 쉽다고 하는데요. 오늘은 식중독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들어보려고 합니다. 가정의학과 전문의 조수연 선생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여름에 이 식중독이 흔히 많이 발생을 하는데요. 9월도 여전히 덥고 습한 것 같아서 식중독 얘기를 좀 들어보려고 하는데, 먼저 일단 식중독에 걸리면 선생님 어떤 증상을 보이나요? 식중독에 걸리면 구토가 많고, 그다음에 네. 설사, 복통, 그리고 심지어 열이 나면서 근육통이 나는 경우도 있고요. 신경마비가 와서 전신마비 증상으로 의식을 잃는 경우도 있습니다. 가벼운 복통이나 설사 같은 경우에는 일반인들이 그냥 식중독인지 모르고 넘어가는 경우도 있을 것 같은데, 일단은 식중독 걸리는 원인에는 어떤 게 있을까요? 음식물 속에 독소가 생겼거나 독소를 배출하면서 미생물이 작용을 하거나 아니면 미생물이 완전히 몸속으로 침투를 해서 고열까지 일으키는 이런 경우가 있고, 그거 외에는 이제 동물과 식물에서 나오는 독소, 예를 들면 보고 독소 같은 이런 거를 먹었을 적에는 이제 다른 증상으로 신경마비 이런 게 오는 거고요. 나머지는 거의 장염 증상 같이 그렇게 오게 되죠. 네, 음식을 통해서 이제 대부분 전달이 되는 것 같아요. 균에 의해서. 그렇다면 특히 저 또 최근에 듣기로는 계란을 먹을 때 조심해라 이런 얘기도 들었거든요. 어떤 것 때문에 그런 건가요? 네. 계란은 주로 이제 살모넬라균에 의해서 잘 감염이 될 수가 있는데, 그게 이제 보통 살모넬라균을 사람이나 동물 장에서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복인자라고 하는데, 이런 장에서 살고 있다가 이게 변으로 배출이 되면 이게 이제 비료나 또 땅을 오염시켜서 야채 같은 걸 통해서 들어오기도 하고, 계란은 산란을 하면서 같은 항문 그쪽을 이용해서 하기 때문에 오염이 돼 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날로 먹었을 적에 걸리게 되죠. 네. 일단 날것으로 먹지 않으면 조금 괜찮은 편인가요? 네, 덜 익히면 이제 걸리게 되고요. 60도 이상에서 10분 이상 가열을 하면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유제품이라던가 계란 그리고 육류 같은 거는 좀 익혀서 먹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이 살모넬라균 말고도 흔하게 좀 발생하는 식중독균은 어떤 게 있을까요? 네,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거는 병원성 대장균이고요. 황색 포도균이라고 있는데, 요거는 들어오자마자 1시간에서 한 6시간 사이에 이거는 같이 독소를 배출하면서 기존의 독소가 만들어진 거가 이렇게 같이 들어와서 하기 때문에 바로 발병이 됩니다. 그래서 금방 알 수가 있죠. 나머지는 거의 한 12시간에서 한 24시간, 경우에 따라서는 72시간 후에 발병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검사를 완벽하게 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환자의 증상에 따라 어떤 병원균이구나 추정을 해서 치료를 하게 되죠. 일단 병원에 갔을 때 치료는 어떻게 될까요? 오시게 되면 이제 증상에 따라 하기는 하는데, 탈수가 심한 정도에 따라서 저희가 링거를 놔드리거나 아니면은 이제 대증요법이 있죠. 그리고 아니면은 이제 환자가 심하지 않으면 이온 음료 많이 마시라고 하는데, 저희가 이온 음료를 얘기하는 팔고 있는 그런 거 말고 그런 거는 좀 별로 좋지는 않고 오히려 더 설사를 할 수도 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시중에 이온 음료는 좀 차고 거기에 들어가 있는 나트륨이 저희가 요구하는 만큼 들어가는 있지만 충분하지는 않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일 좋은 거는 이제 미지근하게 보리차나 뭐 이렇게 만들어서 집에서 심한 경우에는 이제 소금을 조금 타서 그렇게 먹이거나 그렇게 하는 걸 권하고 있죠. 그리고 주스 같은 걸 먹고 오시는 분들이 많아요. 이거는 더 설사를 조장합니다. 거기에 포도당이 좀 많이 들어가 있어서 설사가 많이 나오죠. 그러니까 심하지 않는 경우에는 집에서도 어느 정도 대처를 할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뭐 미지근한 보리차를 먹는다든지 그런 식으로 할 수 있는데, 좀 심한 경우에는 무조건 병원을 방문을 해서 진료를 받아야겠네요. 네. 사실 많은 분들이 이 냉동고는 되게 안심을 하세요. 뭐 남은 음식이라든지 오래된 음식도 냉동고에 가면 세균이 죽을 테니까 괜찮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고, 저도 그렇거든요. 이제 냉동고에 쌓아놓은 음식이 많은데 이것도 위험하죠, 선생님. 네네. 냉동고에 들어가면 세균들이 죽는 게 아니라 가만히
산이 움츠려 있다가 아. 다시 해동하는 과정에서 네. 이게 굉장히 빠른 속도로 증식을 하게 됩니다. 아. 그래서 위험한 것이죠. 근데 그러면 이 해동한 걸 다시 넣으면 정말 위험한가요? 어떤가요?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이런 걸 예방을 하려면 네. 이제 사왔을 적에 음. 딱 요리할 수 있는 분량을 이렇게 조금씩 나눠가지고 네. 딱 포장을 해서 냉동고에 넣어두는 게 가장 좋습니다. 네. 그렇다면 또 음식 말고도 좀 어떤 부분에서 또 식중독 위험할 수 있을까요? 외출해서 돌아오시면 가급적 손을 빨리 씻고 네. 요 조리하기 전에도 손을 깨끗이 씻어주시고요. 그리고 행주나 소세지 같은 경우 네, 세균의 온상이니까 자주 삶아주거나 네, 구석구석 좀 청소 좀 해주셔야지 될 것 네,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에어컨, 더울 때 에어컨 많이 트는데 에어컨을 통해서 또 식중독 감염이 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듣고 좀 놀랐었거든요. 이게 진짜인가요? 레조넬라균이 식중독을 일으키는 게 아니라 식중독이라는 거는 네. 음식을 먹어서 걸리는 거고. 네. 레조넬라는 호흡기 감염을 통해서 증상은 구토와 설사 이렇게 일어나는 것이지 식중독의 범위에 들지는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레조넬라균이라는 게 그럼 에어컨에 있는다는 건가요? 에어컨 냉각기에 있는 물에 그거를 자주 갈아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거기서 증식을 하고 있고 거기 온도가 그 앞에 에어컨은 시원하지만 뒤에는 엄청 뜨겁거든요. 거기서 세균이 굉장히 많이 증식을 하는데 특히 레조넬라균이 거기서 증식하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일단 뭐 균 때문에 감염되는 건 똑같은데 뭐 먹는 걸로 일어나는 건 아니니까 그쵸. 같이 좀 갈아주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또 선생님 마지막으로 좀 더 알려주실 생활 속 팁 없을까요? 지금 이제 다음 주에는 추석인데 맞습니다. 아무래도 음식 장만을 많이 하는 것으로 네. 알고 있습니다. 하고 남은 음식들을 급하게 처리할 수는 없으니까 무작정 냉동고로 보관하는 습관이 있는데요. 이런 경우 좀 위험할 수 있어서 가급적 필요한 만큼만 만드시고 정 많이 만드셨으면 한 번 더 끓여 주신 다음에 식혀서 냉동고에 조금씩 보관을 하고 그때그때 먹을 때마다 필요한 양만큼 꺼내서 드시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식중독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들어봤습니다. 음식 아까워하지 마시고요. 오래된 음식이나 상한 음식은 바로바로 버리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건강한 위생 상태 유지하셔서 식중독 예방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